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신청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 1일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반기 신청 때 몰라서 못했던 분들도 이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또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설명드리면서 올해 2021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 자녀 장려금의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변경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변경된 내용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가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하므로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호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요.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소득 기준은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연간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입니다. 장려금 소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득 요건을 보시면 단독, 호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4만원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무조건 최소 4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근로소득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작년 기준으로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나 또는 소득은 있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께서 근로장려금 해당 요건이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조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한데요.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억 원의 대출을 내서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 중인데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라면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어차피 심사를 위해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급액을 살펴보면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자녀 장려금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장려금은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일 경우에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정기 신청인데요.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보통 8월에 일시로 지급받는 신청 방법입니다. 그럼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 또는 우편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조회 후에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냥 넘기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 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 인증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마저 어려운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도 있는데요. 개별 인증 번호를 받으셨다면 전화, 모바일 앱, PC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너무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급액 결정 시 감액 및 충당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을 하고요.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세액 공제를 차감합니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하고요. 정기 신청이 끝난 6월 2일부터 12월 1일 기간 중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하니까 꼭 본인의 감액 사유를 확인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2021년도에는 근로 자녀 장려금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021년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헛벌이 가구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현행의 헛벌이 가구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되고 개정안에서는 자녀에서 자녀 및 직계 존속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표를 잠깐 멈추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고요. 두 번째는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수급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얼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단축한다고 밝혔는데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기 때문에 이번 신청에는 해당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근로 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에서는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연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8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